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조차 성공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련과 실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목표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부정적 정서, 좌절감이나 무력감 같은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실패에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실패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자 나진경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모든 일에 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더라도 좌절과 역경,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NBA 전설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실패했고 300번가량 게임에서 졌다. 그 가운데 26번은 마지막 회심의 역전슛이 실패해서 진 것이다. 이처럼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이 어떤 선수입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고 농구에서 Greatest of All Time, GOAT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6차례 우승했고 6차례 파이널스 MVP를 땄고 5차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이클 조던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밀려 대표팀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 마이클 조던은 NC 스테이트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 학교에서 리크루트하지 않아 오퍼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UNC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에 와서 NBA 진출한 이후에도 발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동안 결장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량이 올라온 이후에도 3년 연속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게 져서 플레이오프에 탈락하고 우승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배드보이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피지컬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당시 조던은 NBA에서 최고의 선수로 뽑혔지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조던을 막기 위해 겁을 주고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조던 룰이라는 수비법을 개발해서 3년 동안 조던을 괴롭혔는데요. 실패는 목표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실패에 잘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서강대학교 희망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믿음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실패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고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적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더 뛰어났고 주관적으로도 본인의 학업 성취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목표 추구 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패에 대해서 적응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실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잘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패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같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건강한 음식만 먹고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겠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막상 단짠단짠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강력한 정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먹고 싶고 또 입에는 침이 고이고 이런 심리적, 신체적 정서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유혹에 저항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실제로 본인이 추구하던 목표가 좌절되면 엄청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들이 좌절하게 될수록 정서 경험의 강도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추구하는 것, 특히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절감이나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으슥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런 일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얼어붙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적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쿵쾅쿵쾅 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팔과 다리에 피가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위협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정서라는 거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이 잘 종결이 되면은 강렬한 정서 경험은 가라앉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분노와 짜증이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짜증과 분노의 강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정서 경험을 유발하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일이 갖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정서 경험은 계속됩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회심리학 연구가 있는데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메모와 함께 일부를 전달했는데요. 한 조건에서는 그 메모에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이유로 일부를 전달하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의 메모에는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부과 메모가 전달된 이후에 다른 실험자가 동일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그 당시의 기분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불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고 있던 학생들은 긍정적인 정서가 5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유지된 반면 내가 일부를 왜 받게 되는구나 알 학생들은 일부를 받지 않은 학생들과 기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서 경험은 이어지지만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정서 경험은 줄어든다는 실험 내용입니다. 정서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미닝 메이킹 혹은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정서의 강도는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실패가 갖는 의미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갖고 있는 함의를 이해하게 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강력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서 경험을 한 후에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일기를 쓰거나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글을 쓰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서 실제로 부정적 정서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걸음 물러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듯이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연인과 싸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연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 짜증난 표정, 나에게 하는 말투,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그 경험을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는 것처럼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보이지만 내가 하는 행동도 보이고, 아,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구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거구나, 사건의 의미나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다시 떠올려 보면 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사건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은 차분해지고 부정적 정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이탄 크로스와 그 동료들의 연구 결과 부정적 사건을 눈앞에서 다시 보듯이 생각하게 한 집단과 몇 걸음 뒤에서 마치 CCTV로 보듯이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한 집단을 비교해보니 눈앞에서 생생하게 다시 경험한 집단에 비해서 멀리서 그것을 관조한 집단의 사람들이 훨씬 낮은 부정적 정서를 보고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리두기의 긍정적 효과는 연구 종료 후 며칠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거리를 두게 되면은
정서를 잘 조절하게 되고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종단적으로도 이어진다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부정적 정서, 좌절감이나 무력감 같은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갖고 있더라도 실패에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랬을 때 글을 써보거나 혹은 그 경험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실패 경험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잘 조절할 수 있고 그 실패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함의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조절하고 실패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함과 피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믿음과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황정은 작가의 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며 버텨가고 있으니까. 성장에 대한 믿음과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와 함께 우리 모두 계속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